네, 안녕하세요. 오늘 T3 종목 분석을 좀 해볼 건데,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선 T3라기보단 이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, 매매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는 어디인지,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려보고, 그 다음에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얘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, 있으시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신규 상장주 매매를 왜 하시는 걸까요? 정말로 궁금해서 그래요. 이게 신규 상장주가 한 2년 전서부터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하시는 분들이. 근데 제가 그냥 예상해 보는 거예요. 제가 예상해 보건데 2년 전에 막 따상상이니 따상상상이니 뭐 따따상이니 막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막 신규 상장주들 청약 받고 나가지고 막 두 배씩 막 가고 순식간에 점상랠리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렇게 좀 대박을 노리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시는 건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아니면 신규 상장주가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지가 않거든요. 저는 신규 상장주 정말 매매를 잘 안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가 없잖아요.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도박적 성향이 있어요. 인정합니다. 저는 더군다나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라는 쪽의 입장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전 도박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. 근데 이 도박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을 좀 바꿀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있는 확률의 도박이라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그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없어요. 그 이전의 데이터만 있을 뿐이죠. 약간 예시를 들자면 그래요. 어떤 막 우리 야구 선수, 축구 선수 이런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. 막 고등학교 때까지 날라다닙니다. 막 유소년 막 이런 데서 막 날려다녀가지고 야, 저 엄청난 유망주다.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엄청난 선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제 프로 세계로 온 거죠. 이 프로 세계라 하면 뭐예요?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 이제 프로 세계로 온 거죠. 왔다 한들 여기서 잘 적응해가지고 진짜 더 날개를 펼칠지 아니면 날개가 꺾일지는 사실 몇 년이건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T3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기업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. 이 재무도 괜찮고요. 재무도 괜찮아요. 재무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.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무엇보다 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인데 한빛소프트가 뭐 우선 딱 엮여 있는 거 보니까 한빛소프트 뭐 옛날에 게임주들은 특히나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 막 이런 것들 관련이 많이 되어 있었고 뭐 드론 이런 것들도 막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유망 직종일 것 같고 괜찮은 유망주가 될 것 같습니다. 될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프로 세계에서 통할지 모른다라는 거죠, 아직. 그래서 약간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 카지노에 가가지고 데이터 없이 그냥 돌리는 룰렛 같은 개념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가 뭐 약간 여담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 강원도 거기 옆에 그 스키장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스키장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꼭 가거든요. 물론 그 정도로 노름쟁이는 아닙니다. 막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고 몇만 원 가지고 들고 가서 거기 가면은 되게 막 블링블링하고 괜찮아요. 눈도 좀 즐겁고 막 되게 화려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료수도 막 그냥 나와요. 음료수도 하나 들고 딱 입구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입구 앞에 그 빅휠이라는 게임이 있어요. 그 큰 원판 같은 게 있거든요. 그걸 이제 앞에서 그 딜러분이니까 돌리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침 놓고 어디가 나올 것 같은지 그런 거 하는 게임인데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. 거기서는. 근데 뭐 결국 다 날리고 오죠. 뭐 몇만 원 날리고 오는 건데 어찌 되었든 그거야 뭐 관광 삼아 가가지고 조금씩 소액으로 그냥 애초부터 좀 재미로 한다는 느낌이니까. 그건 그렇게 해도 뭐 물론 날린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뭐 잘못된 건 맞는데 뭐 애초부터 그런 건 관광 삼아 하는 거고 주식을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마치 신규 상장주는 데이터 없이 그냥 카지노 가가지고 돌리는 룰렛 비킬과 다른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1년 뒤, 2년 뒤에 얘라는 이 유망 선수가 이 프로 선수의 세계로 와가지고 하는 걸 좀 주의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장주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기존에 있는 종목을 보던 이제 어차피 좋은 종목 많습니다. 2200개인데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. 그런 걸 차라리 하지. 아니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얘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하지.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은 그런 매매 방식들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신규 상장주를 반드시 하고 싶다. 무조건 해야 된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준은 최소한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.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전보단 나아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만 잡아서 드리겠습니다.
우선 T3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T3는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뭐 테마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그림은 이틀밖에 안 돼서 판가름이 안 서죠. 이렇게 판가름이 안 서는 시점에는 되도록이면 그냥 안 보는 게 좋지만 반드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준점을 뭘로 삼으시냐면 제일 첫날 봉으로 삼으세요. 제일 첫날. 이 한 향후 1년간 앞으로 지금 11월 얘가 17일에 어제 상장을 했죠. 2023년 11월 17일이 되기 전까지 기준은 얘입니다. 제가 그냥 딱 잡아드릴게요. 얘입니다. 그냥.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보냐면은 이 봉의 제일 윗부분과 제일 아랫부분만 보세요. 다른 건 다 안 봐도 됩니다. 제일 위랑 아래랑 보는 겁니다. 이제 앞으로는. 그래서 이 밑으로 빠진다? 얘는 그냥 앞으로 계속 1년간 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밑으로는 그냥 하방이에요. 반면에 이 위를 종가상 넘어간다? 상승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애입니다. 그래서 요것만 기준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. 당장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들 뭐 한번 봅시다.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하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. 요 신규 상장주들 뭐 넥스트칩 이런 거 한번 봅시다. 보세요. 딱 첫날 봉이 요거죠. 한번 화려하게 막 음봉을 한번 보여줬어요. 보여주고 나서 얘는 여기 돌파 못했죠. 가지도 못했어요. 시도도 못했습니다. 못하고 이 밑으로 여기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종가상 어떻게 돼요? 쭉 빠지죠. 여기 다시 올라왔지만 또 여기를 돌파 못해주니까 또 쭉 빠집니다.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폭이 지금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0%예요. 마이너스 50%가 여기가 밑으로 빠지니까 날라간 겁니다. 뭐 또 다른 거 봅시다.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. 얘도 마찬가지네. 얘는 이 제가 아까 종가상이라고 말씀드렸죠. 종가상 돌파도 못했습니다. 그냥 장중에 한번 시도하다가 거래량만 빵 나왔죠. 탄력이 붙으려다가 실패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첫날 봉에 이 저가를 종가상 깨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그냥 박살이 나죠. 반등은 다시 한번 주네요. 줬는데 다시 여기서 막히죠. 다시 막히고 또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깨지니까 지금 몇 프로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35%가 박살이 났네요. 그래서 얘도 저가가 깨지면서 이렇게 된 그런 모습들이다. 영창케미칼 똑같아요. 영창케미칼 기준봉보다 첫날봉에서 이 고가를 넘어서지 못했죠. 종가상 돌파 시도를 했는데 거래량만 나오고 시도만 하다가 끝났죠. 종가상 돌파 못한 건 그냥 못한 거라고 했어요. 대신에 이 밑에 저가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? 쫙 무너지기 시작하죠. 마이너스 30%.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 그림을 다시 그려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애초부터 여기 밑으로 빠지고 나서는 탄력이 잘 안 붙고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. 물론 여기서 내가 짧게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우선 제 영상을 안 볼 거예요. 왜냐면은 저도 다른 사람의 영상을 안 보거든요. 왜냐하면 어차피 봐봤자 도움이 안 돼요. 이제 제 기준은 확실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봐도 도움이 안 될 거고 지금 최소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무언가 이 태평양 같은 이 주식시장 안에서 무언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고 그걸 자기 걸로 좀 재창조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아마 요걸 뭐 다 노릴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알아서 하실 거고 처음에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밑으로 빠지면 그냥 하락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또 뭐 세비캠? 여기 있네. 세비캠 보세요. 물론 100%는 아닙니다. 종가상 깨졌는데 밑으로 더 안 갔죠. 다시 살려줬잖아요. 살려주고 나서 진입자리는 어디부터다? 이 고가를 종가상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?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오죠.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. 바꿔 말하면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붙기 시작하는 자리가 여기를 돌파하면서다. 아까 실패했던 종목들도 여기 부딪힐 때 거래량 많이 나오잖아요. 종가상 돌파를 못했을 뿐이지. 그래서 종가까지 돌파를 하고 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뭐 대성 하이텍 마찬가지. 이것도 종가상 돌파 못했죠. 음봉이었죠. 거래량만 좀 나와줬네요. 그러고 나서 요 밑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? 쫙 빠지기 시작하죠. 요것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한 40% 되네요. 마이너스 40% 되고 뭐 소카도 마찬가지. 밑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?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. 뭐 다른 것들도 뭐 보면 다 똑같을 겁니다. 네. 파인엠텍 이건 뭐야? 네. 파인엠텍도 밑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계속 빠지는 애인 거예요. 얘도 빠지는 애고 OSP도 여기 첫날 거 빠지니까 계속 빠지고 요것도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별로 없을 거예요. 뭐 옛날에 또 뭐 그 알체라 이런 것도 있어요. 알체라 이런 것들 신규 상장주들 첫날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종가상 다시 넘어가니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나오죠. 뭐 이 당시에 또 같이 움직였던 게 자이언트, 스템 이런 거 있죠. 얘도 첫날봉을 잘 안 보이시겠구나.
첫날봉이 여기에요. 첫날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만들어 놨어요. 종가상 돌파가 되어 있죠. 그럼 살짝 눌림목 줬다가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온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었을 때 신규 상장주는 항상 첫날봉이 향후 1년간은 기준점으로 자꾸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최소한 되도록이면 신규 상장주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날봉만 1년 동안 보세요. 넘어가면은 이 근처에서 종가상 넘어갔다? 여기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괜찮은 자리입니다. 반대로 밑으로 깨졌다?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이에요. 그래서 이 기준만 지켜가지고 좀 하시면은 뭐 이왕 신규 상장주 하는 김에 기준 하나 잡아드리면 좋잖아요. 그래서 요런 기준을 좀 삼아가지고 한번 좀 더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청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기준도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진입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저는 가장 일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급선무라고. 그래서 진입 기준은 요런 식으로 좀 잡아서 한번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하고 나서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잘 한번 재창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까 거래량이 이 종목이 좀 많이 나왔길래 T3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길래 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했던 것들 물론 저는 신규 상장주 매매는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안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있으신 분들 있으면 밑에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.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. 그래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.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